안녕하세요. 지혜의 기부 유희영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하고 도전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열정인데요. 열정을 무기로 60대 나이에 모델에 도전해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인물이 오늘 지혜의 기부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섭입니다. 제가 어떤 꼬마 친구 얘기를 하면서 제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네요. 가족 사진인 것 같고, 거기 제 눈에 띄는 그 삼형제 중에 막내 저 꼬마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 꼬마의 장래 희망, 저 때의 장래 희망은 뭐였을까요? 아마도 대통령, 모든 꼬마들이 뭐 장래 희망 반에서 써내라 그러면 반 이상이 대통령, 장군 이런 걸 써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꼬마가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20살에 인생 처음으로 저 꼬마가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자아가 생기죠. 그래서 저 꼬마의 어머님이 화가셨고, 저 꼬마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또 잘했어요. 그래서 미대를 갖고 싶었지만 당시 70년대는 남자가 이렇게 미대 가는 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선택한 길이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건축 전공으로 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 졸업하고, 또 운이 좋아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물론 건축이죠. 그래서 저 청년의 20대를 이렇게 보면 평탄하게 공부만 쭉 했어요.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냥 자신에 차 있었고, 자기 앞에는 밝은 미래가 앞으로 펼쳐지리라는 그런 막연한 바램과 희망과 그다음에 그런 예측이 섞여서 그냥 보통의 젊은 유학생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미국 설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동창들이 다시 만나는 그런 리유니언 그런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동창들, 졸업한 동기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의 차가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고 물어보면 건설 일, 그러니까 건축 설계가 아니고 한국말로 말하면은 집장사, 땅을 사서 좋은 저택을 지어서 파는. 젊은이도 슬슬 그때쯤 큰 일을 하고 싶고, 때 맞춰서 무슨 병에 좀 걸려요. 무슨 병이냐면 사장병이죠. 사장병.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까지는 평탄한 삶을 살다가 드디어 30대가 찾아옵니다. 격변의 30대. 그래서 이 친구 인생에 큰 잘못된 선택을 처음 하게 됩니다. 건설회사를 차리고 개발회사를 차리고 설계사무실을 같이 차려서 파트너들이랑 사업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잘 돼요, 그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사장병 플러스 오만함, 자신감 이런 것들이 더 생기게 되죠. 근데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큰 불경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몰려있던 그런 방위 산업 업체에 대해서 국방비를 반으로 삭감한다는 발표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 수가 뭐 하루에 막 몇만 명씩 늘어나게 되고, 그런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큰 집을 파는 거예요. 개발업자한테는 뭐 철퇴죠. 불경기랑 맞물려서 뭐 큰 저택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서 큰 저택을 지어서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세상 일이 묘한 게, 불행한 일은 한꺼번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 청년한테도 이러한 불행이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자기 자본 플러스 여태까지 벌었던 돈을 한꺼번에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태어나서 30년 넘게 평탄한 삶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선택한 거에 큰 좌절을 느끼고 절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배신감에 몸부림치다가 병원에도 가고, 그렇게 불행한 날을 보내면서 좌절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용평 설계팀장 자리를 소개받아서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청년은 굉장히 두려웠죠. 한번 크게 좌절을 맛본 사람은 다시 또 자기가 어떤 큰 선택을 할 때 두려워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다시 도전해야 돼요. 왜? 인생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인생은 항상 실패하고 도전하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하는 거에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다시 와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한 가지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암초를 만나서 좌초할 수 있죠. 그럼 배를 수리해서 다시 항해를 하면 돼요. 다시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한 선택에 최선을 다하자. 이왕 선택을 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죠. 나라고 못할 거 없다. 이렇게 세 가지 결심하고 회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두렵죠. 실패를 한번 겪은 데다가 환경이, 자기가 사는 나라가 바뀌는 만큼 큰 환경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한 선택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이 친구는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회사에서 실적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운도 따르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인 consequently, 그렇게 매일매일 노력을 하니까 결국 임원이 됐어요. 이렇게 30대, 40대, 50대에 열정을 쏟아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60대가 됩니다. 이 친구는 60대가 돼서도 또 도전을 해요. 이 친구의 지금 60대의 모습입니다. 저랑 좀 닮지 않았어요? 바로 접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려고 3인칭을 써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모델이라는 길을 선택을 하고 도전을 하는데 두려웠어요.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은 사람도 제가 장담하건대 자기가 전혀 안 해본 180도 다른 일에 새롭게 도전할 때는 두렵습니다. 저도 그랬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흔히 하는 얘기로 레피테이션 리스크도 있는데, 시체말로 이거 해다가 잘못되면 뭐 창피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한다는 거를
저랑 아주 가까운 지인들 외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선택을 한 거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모델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선생님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 때로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많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 60여 년을 살면서 제가 달려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마라톤처럼 달려본 적은 없어요. 인생은 제가 살아보니까 마라톤처럼 달리면 안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그 어떤 분도 인생을 마라톤처럼 계획해서 달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라톤을 달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내가 10대다, 20대다. 그럼 한참 공부하고 스펙을 쌓은 나이인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마라톤 지금 15km, 20km 구간을 달리고 있으니까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약간 전력 질주 안 하고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반환점을 돌면 3, 40대니까 그때는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전력 질주를 하고 그 스테디움이 가까워지고 파이널 그이 가까워지면 6, 70대니까 여기서는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지 하고 계획해서 인생을 마라톤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모델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환경인데 어느 정도 철도 들었고 나이도 들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이 안정이 돼서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도전 정신과 그런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을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새 실패가 두려워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할 그런 에너지가 막 생겨요. 제가 젊은 분들한테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좌절을 한번 맛보고 한 번만이 아니죠. 저도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수없이 후회도 해봤는데 후회하고 그런 좌절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은 think하고 한쪽은 doer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그냥 앉아서 그냥 꿈만 꿔요. 안 이루어지니까 꿈이죠. 그 꿈을 꾸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이상을 높은 곳에 두고 하루하루 노력을 하면 이루어질 거다라는 큰 뜻이 있는 거지. 꿈만 꾸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거리 목표에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세우고 계속 열심히 도전하고 달려나가고 그래야지 된다고 봐요. 저는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다 똑같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자신도 앞으로도 계속 뭐를 하려고 도전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는 모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다 해요. 바이크도 탔다가 뭐 해양 스포츠 어떤 잡지 인터뷰에서 제가 내년에는 건강이 허락하면 스킨스쿠버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뭐를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막 도전하다 보면 좋은 일도 생겨요. 작년에 해양수산본부에서 저를 모델로 해서 제주도에 가서 스킨스쿠버 도전하는 영상을 찍자고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하고 왔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지고 나라에 도움되는 일도 하면서 제 모델 경력에도 쌓이는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도전을 할 거예요. 저는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테크노 음악 DJ도 배웠어요. 그래서 뭐 이제 겨우 뭐 비트 매칭 정도 할 수준이니까 그런 프로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은 마라톤처럼 긴 인생이지만 매 순간 100m처럼 달려야 된다는 게 제 인생 철학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과 도전 정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오늘의 강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는 저보다 훨씬 더 찬란한 그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러분의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인생에 저는 찬사를 드리고, 조금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산 선배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생이 기니까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는데 괜찮아요. 조금 쉬다가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또 전력 질주해서 뛰면 됩니다. 완주를 하면 되는 거죠. 몇 등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는 성공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께 그런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100m 달리기 하듯이 인생의 마라톤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후회 없는 인생이란 아마도 도전과 열정이 남긴 결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연에 앞서서 여러 세대에게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30대 회사원의 질문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오죠. 네. 저는 제 예를 들면 저는 30대에 온 게 아니라 40대에 그런 게 왔어요. 한참 일할 때. 저는 제 경우는 좀 취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취미가 그냥 요즘에는 이런 게 유행이래. 요즘엔 뭐 테니스가 유행이래. 요즘에는 뭐 당구가 유행이래. 요즘에는 뭐 우표수집이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취미를 전문가 이상으로 한번 몰두해 보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살 수도 있지만 똑같은 시간에 주어진 인생인데 여러 가지를 오타쿠라 그러죠. 전문가 이상으로 뭐를 하면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남들보다 그렇게 인생이 똑같은 시간 살았는데 그게 풍부해진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이태원 클래스인가?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네. 거기 그런 대사가 나와요. 형의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 물리적인 똑같은 시간인데 나와는 그 질이 달랐구나. 그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미를 가지면 그게 또 다시 자기 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원동력이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40대 직장인이에요. 창업을 꿈꾸고 있지만 가족의 반대가 심합니다. 이럴 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 생각은 그래요. 40대 직장인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제 때는 이제 기업의 그런 정년이 55세였어요. 지금은 뭐 많이 뭐 달라졌다고 그러지만 그 자기가 어떤 일을 창업을 아이템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하면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때들 많이 움직이세요. 근데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제 주변에 보면 열의 아홉은 준비가 덜 돼서 실패를 해요. 열의 아홉이 아니라 한 100에 한 97, 8은 우리가 성공한 두세 명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막 부럽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40대 분이 답변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50대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게 마크 저커버그나 뭐빌 게이츠처럼 총각을 다투면서 지금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 지금 안 하면은 이게 시간이 뺏겨라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 이상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그 준비를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직장이 있으면 그걸 안정적인 직장을 바탕으로 가해 시간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50대 때에 나와서 창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인생은 기니까. 50대 뭐 제가 보기엔 아직도 어린이니까. 그 70, 80 뭐 정지영 회장님도 60대 그룹을 만드셨는데요. 뭐 그러니까 제 조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낙엽처럼 붙어 있어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전을 하는 데에는 정말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마음속에 숨겨놨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채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미래를 꿈꾸고 또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들로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GA 기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